서브노트 보세요. 서브노트. 서브노트. 자, 서브노트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건축법, 그러니까, 페이지 136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보면, 이게 이제 7문제가 출제된다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약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겠고,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구조, 설비, 용도가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건축법은 규제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공공, 복리, 증진에 있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 포인트가 왜 건축법을 배우는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건축법은 무슨 법? 규제법.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안전이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 때문에. 자,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여기 용어 정의 중에서도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출제될 때가 계속 많은데 용어 정의 중에서도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또는 대상물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대상물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보면 자, 이게 있는 거예요. 대지란 말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겠고요. 그 다음 공작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시험지 났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이 건축물하고 공작물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울 거 없이 대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번부여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지번이 붙여졌으면 그걸 갖다 일필지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필지가 뭐라면 일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역북동 4번지다 그러면 요게 지번부여지역이고 요게 지번이잖아. 그랬다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을 갖다 뭐라고 한다? 대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지번부여지역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노만 같으면 되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만 같으면 돼요. 알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란 말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무슨 물? 건축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그 건축물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물이란 말은 반드시 우리가 이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지에 뭐가 된다? 정착. 그래서 토지의 정착은 고가도 있겠고 지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지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질 것은 우리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겠고 5에 5. 자,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여기 노란 것만 갖고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공작물이라고 그래.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노란 것만 갖고 있으면 이놈을 공작물이라고 그래. 그럼 공작물은 뭐의 대상이면 축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조. 축조한다 그래.
짓는다, 축조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면 요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붕은 필수예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과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딸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딸렸다. 그럼 여기에 딸린 거다. 그럼 딸린다라는 것은 대문 담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문이나 뭘 얘기한다? 담장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딸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독자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딸리면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대문 담장만 쌌다 그러면 공작물을 축조한 거예요. 근데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대문 담장을 쌌다 그러면 건축물이 늘어난 거니까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붕이 있어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붕이 있어도 건축법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 최근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평이롭게 외울 때 뭐라면 철수는 고문간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철, 수는 고문간. 그래,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철수는 고문 외우면 그냥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다음 중 적용받지 않는 걸 모두 고르세요. 뭐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철도 운전 보안시설만 외울 게 아니라 플랫폼도 있겠고, 가로지르는 보행도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거기면, 우리가, 궤도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수문 조작실에서 하천법의 수문 조작실, 댐 같은 수문 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조작실. 그 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라고 돼 있죠. 나에 나가서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창고. 그러면 오늘날 컨테이너 가지고도 뭐를 쓸 수 있어요? 집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건축법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간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걸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편법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밑에다 바퀴를 달아놓습니다. 아니면 또 너트 볼트를 갖다 일부러 해놔요. 그리고 조이지 않습니다. 그럼 조이지 않으면 뭐가 안 된 거죠? 정착이 안 된 거잖아. 그럼 건축법상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컨테이너에다 들 수 있는 부분에서 밑에다가 고정이 안 됐다는 걸 표시하게 해서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구조물을 했다 그 위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컨테이너에도 바로 우리가 정착해서 주거용을 쓰면 건축법 적용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적용할 때 건축법 자체가 적용받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 건폐율, 용적률까지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얘는 모든 걸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종류는 29가지의 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29가지. 근데 이제 29가지를 다 외우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아파트만 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1호가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입니다. 2호가 공동주택이야.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단독공동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단독공동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학교에서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독이란 말 자체를 갖다면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 같은 걸 보실 때 가정 어린이집도 있겠고 공동가정 생활도 있겠고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주택도 단독주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때 노유자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왔죠. 단독 있고 다중 있죠. 다중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하숙집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무슨 집을 연상하라? 하숙집. 그래서 여기는 대개 1동의 바닥 면적이 330. 그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층?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왜 3계층이나 쓰느냐? 1층을 피로티 구조로 지어서 주차장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층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가구가 있죠. 다가구라는 것은 여기 동시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적어도 3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몇 개층이야? 3계층이야. 되어 있고 또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하고 주차장 쓰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에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1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주차장 포함 제외하기 때문에 연면적이라고 안 씁니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 모두 포함해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동의 바닥 면적 660, 즉 200평을 기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다세대와 다가구의 공통점 660을 기점한다는 건 차이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나 세대수가 몇 세대다? 19세대. 그래서 대진의 동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건물의 뜻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도지사 관사 같은 경우. 알겠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웠고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이 있죠. 자, 주택법에서 주택이 아닌 기 이 중에 하나 있죠. 뭐가? 공간. 공간은 왜 아니죠? 분양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거예요. 건축법 주택은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주택 있죠? 자,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는 무조건 층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무조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보면 1동의 바닥 면적 합계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지하 주차장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을 안 그래요. 660을 초과하면 뭐다? 연립. 이하면 뭐다? 다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오초연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파트는 층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층수 가지고. 면적 안 따져. 주택으로 쓰는 집 무조건 5개층이면 뭐다? 아파트인 거야, 아파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업에서.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아파트인 거예요, 그거 다. 주택을 쓰는 집 무조건 몇 개층 이상이면? 5개층 이상이면.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 차이점 바로 뭐냐? 얘는 면적 차이입니다. 면적 차이. 면적. 근데 여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갖다는데 면적이 200평 기준점에 660. 660을 초과하면 뭐라 한다? 연립. 이하면 다세대. 그래서 아오초연이다.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연립과 다세대는 무슨 차이다? 면적 차이야. 그게 우리가 주택법인에 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연립 같은 거 보게 되면 무슨 연립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건물 외벽에. 근데 다세대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왜 안 써놓을까? 왜 안 써놓을까? 상대적으로 얼굴 팔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축주들은 자기들이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하려니까 어떻게 돼? 갖다가 연립이라 쓸 수는 있지만 연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빌라란 말을 쓴 거예요. 그 빌라란 말은 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빌라란 말 자체가 보면 이거 특정시킬 수 없어요. 면적까지 따져야 돼, 그 자체는. 근데 대개 보면 뭐가 많으냐? 다세대가 최고 많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새는 너도 나도 빌라 하니까 옛날 집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 라자를 빼요, 요새는. 앞에 무슨 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보여주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 차이점 무슨 차이다? 면적 차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기숙사. 기숙사는 자 독립된 치사구조가 없어요. 공동치사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은 공동주택 맞지만 주택법상은 주택이 아니야. 주택법상은 주택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숙사는 우리가 학생복지주택도 포함해서 뭐라 한다? 기숙사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 있어요. 근생이란 말은 줄여 쓴 말이죠. 근린생활시설의 준말입니다. 무슨 시설의 준말? 근린생활시설의 준말.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근자가 뭐야? 가까울 근자. lin접되어 있다는 거죠.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종은 대개 보면 주민의 보건, 위생, 치안 이거랑 관련돼서 있어야 될 것 위주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일종입니다. 주민의 보건, 위생, 치안 관련해서 있어야 될 것이 몇 종이다? 일종. 이건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종은 한마디로 편리성, 있으면 편리하고 규모가 좀 큰 뜻을 얘기합니다. 이종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일종 보면 가목이라는 것은 자 식품 잡화점이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일용품 판매소라 그랬죠. 우리가 일용품 판매소를 옛날에 뭐라 하냐면 슈퍼마켓이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용품 판매소가 주의할 것이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생각하세요. 일용품 판매소가 300평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얘는 판매시설이 된 거예요. 판매시설. 그럼 300평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일종 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주택가에 마트라고 돼 있죠. 큰 것처럼 보이지만 300평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넘는다면 그는 영업시설로서 판매시설로서 어디 들어가느냐면 여러분들 상업지역에 등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봅시다. 뭐가 있냐면 소위 이마트, 홈플러스 다 걔네들 있는 곳이 다 어디다? 상업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그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판매시설은 상업적에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까다가 보면 2000 아울렛 그랬잖아요. 그 변들이 있더라도 그건 무슨 뭐다? 상업 지역인 거예요. 알겠죠? 판매시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휴게 음식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일반 음식점 무조건 2종 근생의 규모랑 상관없이. 근데 휴게 음식점은 1종일 수도 있고 2종일 수 있어요. 그건 규모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해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이고 그렇지 못하면 1종 근생이에요. 그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일반과 휴게 차이는 일반과 휴게 음식점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류를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야. 주류라는 말은 술의 개념, 술의 안주를 조리해서 파느냐 안 파느냐. 알겠죠? 여러분 술 안주는 어디서 가도 있어요? 마트 가도 있어. 편의점 가도 있어. 그때 그걸 갖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안주 조리해서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의 안주를 조리해서 팔면 뭐다 한다? 일반 음점. 규모 안 따져. 알겠죠? 휴게 음점은 규모를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종, 2종. 그래 여러분들 보면 소위 우리가 갔을 때 커피숍은 원래 휴게 음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규모가 작으면 1종, 규모가 크면 2종. 알겠죠? 자, 맥도날드 그럼 뭐다? 맥도날드. 휴게 음식점이야. 규모가 크면 2종, 규모가 작으면 1종. 맥도날드 안주 파는 거 봤어요? 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류를 조리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이 미용어는 주민의 뭐가 관련됐어요? 보건위생과 관련돼 있잖아요. 보건소 마찬가지야. 또 우리가 목욕장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일종 근생인 겁니다.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다 뭐 종 근생이다?
일종 근생이야. 그 안마원하고 구별할 것이 안마원하고 안마 시술수는 틀려요. 그럼 안마원은 1종이고 안마 시술수는 2종입니다. 그 뭔 차이냐 그러지 말고 하나의 직업적인 차이다 생각하면 이건 맹인분들이 쓰고 있는 직업에 의한 것으로서 2종. 이건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 옛날 맡던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1종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탁구장은 1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조심할 것은 요겁니다. 탁구장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당구장인데 얘네들은 규모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해요. 근데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해놓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 기점을 해서 자, 여기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미만이냐 이상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얘나 여기 보면 얘는 1종 근생이고 얘는 2종 근생이야. 탁구장, 당구장 틀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넘으면 둘 다 똑같이 운동시설인 거예요. 운동시설. 알겠죠? 그래서 운동시설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1000제곱미터 넘게 되면 운동시설이 아니라 이제 문화집회시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탁구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혹여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그런 걸 위해서 재치껏 공부하면 돼. 꼭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둘 다 좀 작잖아. 그지? 근데 탁구공은 하나 가지고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구는 적어도 2개 이상 맞춰야 될 거 아니야. 2개 이상. 2점. 알겠죠? 몇 개 이상? 2개 이상. 탁구공은 몇 가지 가지고? 하나 가지고 간다. 그러면 생깁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은 그냥 편하게 생각, 500 치면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운동선수. 자,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변전소.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이 금융업소 제일 밑에 있죠? 자,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죠.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30제곱미터, 요게 500제곱미터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거는 1종 근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소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30제곱미터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요새는 내가 사무실 하나 큰 거 얻어가지고, 알겠죠? 앞에는 컵숍, 뒤 안쪽에다가 뭘 할 수도 있어요? 중개사 사무실을 할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잖아. 알겠어요? 그 복합 용도가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근생이지만 차이점이 봤을 때 요거는 작으니까 1종 근생이고, 알겠죠? 커피숍 같은 건 1종이 될 수 있고 2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가능.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2종 근생인 거예요. 그 다음 500을 넘게 되면 업무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 된다? 업무시설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쪽 넘어가서 2종 근생 중에서 139페이지에 오면 거기 차목이 있죠. 차목. 장의사. 장의사 2종 근생이요. 장의사가 뭐 하는 거죠? 옛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장례용품 파는 사람들 장의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장례용품 파는 거. 자, 그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무조건 몇 종이다? 2종 근생이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학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이 2종 근생입니다. 근데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야. 무도학원은 무슨 시설이다? 위락시설인 거예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인 거예요. 위락. 그게 이제 뭐 이런 어떤 폄하가 아니라 이런 거 그랬죠. 옛날에 보면 자, 춤바람 나면 장바구니 든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럴까? 이유가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왜? 위락시설은 다 상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업적 갈 일이 뭐 있어요? 핑계댈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나쁜 폄하 개념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무슨 지역에 나타난다? 상업 지역에 나타난다. 알겠어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상업적인 겁니다. 그래서 위락시설. 자, 무도학원 무슨 시설이다? 위락시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어졌을 때 교습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중생활시설이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시설?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옛날로 얘기하면 고시원. 옛날 말로는 고시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한다. 옛날에 고시원이 뭐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 왔었잖아요. 근데 IMF 터지고, 자, 고시원이 텅텅 폈더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활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고시텔, 잠자러 왔기 때문에 고시텔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 다중생활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는 얼마를 기점으로 할 거냐? 50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얘는 숙박시설인 거예요. 숙박시설. 이렇게 근거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자, 단란주점 있죠? 무슨 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 얼마를 갖다면 15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지만 150제곱미터 넘으면 역시 위락시설입니다. 단란주점은. 무슨 시설? 위락시설이에요. 그 다음 노래 연습장 있잖아요. 무슨 연습장?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자, 음식점과 똑같이 규모가 없습니다. 규모가 없어요. 무조건 몇 종 근생이야? 2종 근생이야. 2종 근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쓰고 있는 용어랑 틀려요. 1종 노래방, 2종 노래방은 그 경찰이 단속하게 한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 법률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걸 갖다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왔을 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래 연습장하고 구별할 것이 여기 봐요. 여기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유흥업소라고 그래요. 알죠? 응? 유흥업소라고 돼요. 유흥업소라고 그래요. 자, 유흥주점. 또는 이걸 다른 말 쓰면 뭐라면 주점 영업이라고도 합니다. 주점 영업. 이 차이가 뭘까요? 응? 자, 다들 신경 쓰지 말고 비는 오게 돼 있어요. 자, 그 오늘 중얼거리도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자, 여기 보면 노래 연습장은 무조건 1종 근생이에요. 규모랑 상관없이. 몇 종 근생? 2종이야. 무조건 2종입니다. 2종. 노래 연습장 무조건 규모랑 상관없이 몇 종 근생? 2종 근생이에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은 말 그대로 노래만 하는 곳입니다. 노래만 하는 곳. 알겠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이제 규모에 따라서 2종이 있겠고 위락시설이 돼요. 그럼 단란주점은 노래하면서 주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주류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흥주점, 주점영업, 유흥업소라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쌍방이 노래도 하고 술도 먹고 속된 표현으로 보면 도우미가 있는 곳입니다. 도우미. 도우미는 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자,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갔다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러면 다 상업지역 갔다 온 거예요. 얘도 상업지역, 얘도 상업지역이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노래수점 아니에요. 자, 이래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문화집회시설 있죠? 문화집회시설 보면,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 에버랜드가 뭐에 속할까? 그게 문화집회시설인 거예요. 에버랜드 자체. 그 에버랜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자동차 경주장 있죠? 그것도 뭐야? 문화집회시설인 거예요. 과천 경마장 가도 문화집회시설이에요. 광명의 오륜장 가도 문화집회시설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에버랜드에 뭐가 있어요? 사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물원. 그러면 문화 집회시설인 거예요. 식물원도 문화 집회시설인 거예요. 수족관도 문화 집회시설인 거예요. 또 그래 호암미술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도 문화 집회시설인 거예요. 머릿속에 하면 가끔 에버랜드를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겠구나. 알겠어요? 자, 그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예식장은 이종 근생일 수 있고 문화 집회시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검소하게 예식했으면 이종 근생이고 거대하게 했으면 문화 집회시설 한 거예요. 규모 차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규모.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뭐가 있다고 하시면 자, 운수시설이 있어요. 자,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시설, 공항 시설, 항만 시설. 얘랑 구별할 것이 뭐가 있다고 하시면 자, 뭘 구별할 거냐면 물류 터미널하고 구별해 줘야 돼. 무슨 터미널? 물류 터미널. 자, 우리가 쓸 때 물류 터미널은 어디에 속할 거냐? 얘는 거기 보면 창고 관련 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창고 관련 시설에 보면 물류 터미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목에 있죠. 우측에. 그래서 또 집배송 시설 있죠. 자, 그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료 시설은요. 자, 의료 시설은 뭐가 있어요? 의료 시설은 뭡니까? 병원이 있죠. 근데 병원은 아까 의원하고 틀리댔죠. 의원은 뭐예요? 일종. 그다음에 동물병원은 2종. 동물미용실 2종. 그다음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격리병원들 문제 있잖아요. 그죠?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연구시설에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어디까지 포함해요? 유치원을 포함하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틀려요. 유치원은 어디 속한다? 교육시설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인 거예요. 어린이집은 무슨 시설이다? 노유자 시설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 갔다 보니까 일반 숙박 있고 생활 숙박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숙박시설 하면 뭐라 하냐면 여인숙, 여관, 호텔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일반 숙박, 생활 숙박. 일반 숙박과 생활 숙박 차이가 뭘까요? 응? 자, 취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차이점이야. 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취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바닷가 같은 데 보면요. 모텔 해가지고 그냥 일반 숙박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층을 갖다가 뭐로 하냐면 생활 숙박 취사할 수 있게끔 하잖아. 그래서 펜션처럼 움직이잖아. 그 위에는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복수 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면 관광 숙박은 관광호텔, 수상관광, 한국전통, 가족, 호스텔, 소형 호스텔, 그 다음에 그 의류, 관광,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호스텔이 뭐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연상하시면 돼. 알겠어요? 아주 작은 것.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겠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어요. 축사, 양잠, 양봉, 양어, 부여, 화장.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거는요. 그 다음 가축시설 있죠? 관리사 같은 경우. 근데 동물 검역소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죠. 도축장, 도개장, 도축, 소 잡는 데죠. 도개가 뭐야? 닭 잡는 데, 쉽게 해서. 알겠죠? 자,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온실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시설을 꼭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설하고 무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럼 묘지 관련 시설 뭐가 있어요? 화장 시설. 그 다음에 봉안당. 봉안당이 뭐죠? 납골당. 근데 이제 납골당이
세 군데 있어요. 납골당이. 우리가 좀 가끔 가다 보면 사찰이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 작은 데다가 안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종 근생인 거예요. 종교 집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찰, 큰 사찰 같은 데도 해놓은 게 있잖아요. 뭐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뭐 다보사 같은 절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데는 종교시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로 하는 거. 납골당이 따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봉안당 그래가지고 묘지와, 네, 묘지와 자연장지, 수목장 하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동물 전용 납골시설. 특히 그놈이 묘지 관련 시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장례시설은 장례식장이 있죠. 근데 이런 대학 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인 거예요. 별도의 장례식장만 별도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동물 전용 장례식장. 구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영장이란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은 이제 높이에 따라서 지금 29가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안전과 관련돼서 높이에 따라서 건물의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의 규정, 안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걸 갖다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건물이 지표면부터 무조건 30층 이상이거나 층수 모르면 4m를 한 층으로 봐요. 그러면 4, 3, 12, 120m 이상이면 앞에다 모자를 붙이면 고자를 붙이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건축물이다? 고층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이에요. 이 고층 건축물을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다 고층 건축물에 속하는데 그걸 다시 분류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을. 그럼 이 고층 건축물 중에 자 50층 이상이거나 4, 5, 20, 200m 이상이면 이제 앞에다가 넘어 올라갔잖아. 초고층이란 말 쓰는 거예요. 초자를 붙이는 거예요. 초고층. 알겠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초고층이란 말 썼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요 사이는 고층이지만 초고층이 아닌 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 왜 구분하느냐? 안전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알겠죠? 피난 안전 시설 갖춰라. 어디다 갖출 거냐?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그렇다.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이런 용어를 만드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초고층은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둬야 되는 거예요. 30개 층마다. 근데 이제 준초고층은 이 높이의 절반에다가 이 층수의 절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자,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냐 그러면 안전 때문에 만든 용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뭘 갖다 위해서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만든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자, 뭐라고 나와요? 다중 이용 뭐가 나오죠? 건축물. 자, 이 다중이용 건축물도 뭐 때문에 나온 거냐? 안전 때문에 나온 건물입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삼풍도 있겠고, 또 저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또 우리가 보면 리주도 붕괴 사건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보다 더 안전을 더 강화시키자 하는 데서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 자,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컨택 당하지 않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16층 이상이거나, 얼마?
16층 이상. 이거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5,000제곱미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든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뭐라고 우리가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이거 암기할 때 문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서로 운판이 달라요. 운의 판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문종과 숙종은 운판이 다르다. 뭔 소리일까? 자, 문화 집회시설 문자에 문자. 자, 문종하면 조선시대 앞에 단명한 임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문단세 갈 때. 그다음에 숙경령 할 때 용주를 누릴 수 있는 관점 마련했잖아. 그러면 단명하고 길게 누리고 차이점 있잖아.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외우기 좋게 문화 집회시설이란 말이야. 문화 집회시설인데 여기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동식물원 나오면 무조건 공법 시간 땡. 무조건 공법 시간 동식물원 나왔다. 내가 모른다. 그럼 걔 찍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알겠어요? 모르면 어떡한다? 내가 그냥 찍으라 했어요. 동식물을 찍으라 했지. 걔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동물원, 식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종교시설 있죠. 무슨 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숙박시설인데 여러분 봐봐요.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을 갖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숙박 가면 밑에 카운터에서 먼저 태그하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관광 숙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 숙박은 라운지 가면은 왜 들어왔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교시설. 알겠죠? 위에 건 종교시설인데 여기는 뭐냐? 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을 얘기해요.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일반 개인병원 가면 컨택하잖아. 근데 종합병원 가면 왜 왔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불청단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자, 운수시설. 자, 여기 면 용인 터미널 갔는데 왜 갔으면 물어봐? 차 탈 거야? 안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엄청 더운 날 같으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하니까 전기요금이 엄청 아까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해 드시고 이런 데 가잖아. 좋은 자리, 명당 자리 다 앉아 계시잖아. 그렇지? 왜? 탈수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보다 앞에다 이제 준자를 붙여요. 준자를. 준다중. 그러면 준다중이란 건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면 바닥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포함시켜요. 얘를 포함시키는데 제가 여담삼 아까 어르신들 얘기했죠. 옛날 어르신들은 뭐야? 맨날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빨리 가야지 말은 간다 소리하고 안 가는 거잖아. 그죠? 그 표현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바로 노유자 그러면 장례만 생각했잖아요. 장례시설. 근데 요새 어르신들은 아주 재밌게 노십니다. 즐겁게 사셔. 교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관광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알겠죠? 그 말을 갖다 그 밑에 써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옛날 어르신은 그냥 밥만 드시면 가가지고 좋은 명당만 찾았는데 요새는 운동도 하고 관광도 하고 위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비로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 얘도 안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특수구조 건축물이 더 강화된 거는 여러분 경주 리조트 그 체육관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생 희생 당했잖아. 그래서 그 적설 하중 때문에 붕괴가 됐잖아. 그래서 거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주변에도 물류창고들 많죠. 그 물류창고에 차를 접안시키려면 오늘같이 비 오면 비 다 맞고서 물건 접안해야 돼? 아니잖아. 그럼 비 안 맞게끔 처마가 나와 있죠. 그 처마가 다른 것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면 이런 형태로 물류시설, 물류창고 보면 여기 봤을 때 이런 형태로도 앞에가 거의 돼 있잖아. 지지대 없이.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다, 20m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적설 하중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특수 건조 해가지고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안전가 있으면 나중에 구조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 명칭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안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몇 메다? 20m 이상이면 무슨 건축물이다? 특수 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일순환 때보다 더 나은 이렇게 정료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뭘 갖다 하면 공작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물? 공작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봅시다.